오늘은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터틀의 방식이라는 책이고요. 제가 2주에 한 번 독서 모임을 하는데 이번 주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아니더라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실험 중 하나인 터틀 트레이딩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전설적인 전략이 현재 시장에서도 적용이 되는지 백테스트를 통해 함께 확인해보고 성과가 괜찮다면 자동 매매까지 연결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겁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세계에는 수많은 방법론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실제로 검증된 시스템은 많지 않죠. 오늘 소개해드릴 터틀 트레이딩은 단순 이론으로 그친 게 아니라 실제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만들어내서 전설이 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부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되네요. 이 책의 저자인 커티스 페이스가 누구냐면은 이 터틀 실험에 참가했던 트레이더 중에 한 명이고요. 당시에 최연소인 19살 터틀이었고 가장 성공적인 터틀이었습니다. 터틀 실험이 뭐냐면은 리처드 데니스와 윌리엄 에카르트 그 둘 다 굉장히 유명한 선물 트레이더였는데 그 두 사람 사이의 유명한 논쟁에서 시작이 됩니다. 두 사람은 트레이더는 타고나냐 만들어지냐라는 질문을 두고 논쟁을 벌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트레이더가 재능일까요? 아니면 학습으로 가능할까요? 둘 다 굉장히 유명한 트레이더임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갈라졌는데요. 리처드 데니스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트레이딩 방법을 가르치면 그들도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될 수 있다고 했고, 에카르트는 아니다. 트레이딩 재능은 선천적이다. 이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사람은 실험을 실시하기로 했어요. 그들은 신문 광고를 통해 일반인들을 모집했고 선발된 사람들에게 2주 동안 자신들의 트레이딩 시스템을 가르쳤습니다. 이 2주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데 리처드 데니스가 나중에 얘기하기로는 사실 2주도 굉장히 길게 잡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실험 참가자들을 터틀, 그러니까 거북이라고 불렀는데 이거는 데니스가 싱가포르에서 거북이 농장을 방문한 후에 우리는 트레이더를 거북이처럼 양식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멋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미 성공한 트레이더 친구 두 명이 거북이 농장에 앉아서 이런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기도 했고, 이 책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터틀의 방식이라는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로 터틀 트레이딩 룰, 어떤 매매 규칙과 시스템을 다루는지. 두 번째, 심리적 훈련, 감정을 배제하고 시스템을 따르는 방법. 세 번째, 위험 관리, 자본의 2%만 위험에 노출시키는 접근 방법. 네 번째, 트렌드 팔로잉, 추세 추종이라고도 하죠. 시장 흐름에 따르는 전략. 다섯 번째, 포지션 사이징, 리스크에 비례해서 포지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 네, 터틀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5년 동안 평균 80%의 연간 수익률을 달성했어요. 일부 터틀, 커티스페이스를 포함한 일부 터틀들은 심지어 10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죠. 이 터틀 트레이딩 시스템의 핵심을 조금 자세히 보면은 이게 2주 만에 가리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터틀 트레이딩 시스템이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몇 가지 명확한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스템 기반 접근법인데 터틀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시스템을 따르라는 거예요. 감정적이나 뉴스,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트레이딩 하는 거죠. 이 당시에 얘기한 시스템은 지금 시스템이랑은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그 당시의 시스템은 그냥 본인만의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명확하게 지키는 것을 시스템이라고 불렀고요. 요즘은 주로 시스템을 그 규칙을 코딩해서 자동화시키는 걸 보통 시스템이라고 하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보다는 지금은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상당히 해소가 되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마법사들이라는 책에서 리처드 데니스가 한 말을 한번 인용해 볼게요. 나는 늘 우리의 트레이딩 규칙을 신문에 공개해도 따라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자제력이다. 우리가 터틀에게 가르친 규칙에 버금가는 규칙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은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자신들이 세운 규칙을 고수하는 것이다. 네, 세상에 특별한 규칙은 없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고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는 말인데요. 시대가 바뀌었죠. 지금은 이런 어려운 실천을 자동매매 시스템으로 구현함으로써 심리적 요인에 영향받지 않으면서 일관성과 자제력을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자동매매의 가장 큰 장점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구체적인 진입 전략을 한번 살펴보면은 터틀 시스템에는 두 가지 진입 방식이 있어요. 시스템 1은 20일 돌파 전략. 20일 동안 최고점이나 최저점을 돌파하면 매수 또는 매도를 한다. 시스템 2, 55일 돌파 전략. 55일 최고점이나 최저점을 돌파하면 매수 또는 매도한다. 이 방식은 추세 추종의 가장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돈찬 채널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네, 일정 기간에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 놓은 선을 돌파하면 그냥 매수하는 거죠. 아주 평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저렇게 둔감하게 전략을 세팅하는지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55일 최고가 최저가를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지? 언제 기다리냐? 근데 이 당시는 1980년대거든요. HTS는커녕 가격 확인은 신문을 보거나 거래소에 방문해서 확인해야 되고요. 차트는 모는 종이에 직접 그려야 됐을 거고, 어떤 포지션을 구축하려면 직접 데스크의 브로커를 통해야 되겠죠. 당연히 지금처럼 뭐 초분단위의 즉각적인 반응이 불가능한 데다가 거래 비용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이 전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자면은 이 기간 자체는 훨씬 줄어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포지션 사이징. 이 터틀 시스템의 가장 위대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위험 관리와 포지션 사이징이요. 그들은 N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는데 시장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표였습니다. 이 N, 그러니까 ATR 20을 얘기하는데요. 각 트레이드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자본은 총 자본의 2%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에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핵심 요소입니다. 이 리스크 사이징이라는 개념은 지금은 사실 굉장히 일반화된 개념인데요. 이 개념은 각각의 거래를 하나의 게임으로 바꿔줍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거래에서 2%를 지겠다. 네, 자본 대비 2%만 지겠다라는 거는 얼핏 보면은 50번을 지면은 돈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 자본이 줄면 그 준 자본 대비 2% 그리고 자본이 늘면 는 자본 대비 2%까지 질 수 있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최대의 기하 수익률을 추구하도록 도와줍니다. 위험 노출 자본의 의미는 최대한 잃었을 때 자산의 2% 이상을 잃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포지션 사이징에서 ATR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했지만 사실 포지션 사이징을 사용을 하는데 ATR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이 터틀 시스템의 손절매 기준을 가져가도 상관없습니다. 네 번째 기준, 손절매. 모든 포지션에는 명확한 손절매가 설정됐어요. 일반적으로 진입 가격의 2엔 거리의 손절매를 설정했습니다. EATR. 이렇게 함으로써 각 트레이드에서 최대 손실을 미리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 역시 아까 말했듯이 어차피 10개 봉, 그러니까 20일 돌파의 경우에는 10개 봉의 저점이 익절 기준이거든요. 손절매도 동일하게 가져가도 될 것 같고요. 여기 산 것처럼 ATR 기준으로 손절매를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이익 실현. 시스템 1, 아까 전에 20일 돌파였을 때 진입을 했잖아요. 시스템 1에서는 10일 반대 돌파가 일어나면은 청산을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2, 55일 고점 돌파의 경우엔 20일 반대 돌파가 발생하면 청산했습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 추세를 끝까지 먹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 터틀 트레이딩을 현대적으로 적용을 해보자면 터틀 트레이딩 시스템은 1980년대에 개발됐지만 이 원칙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해요. 사실 많은 현대 퀀트 트레이딩 시스템들이 터틀 시스템의 핵심 아이디어에 기반하고 있죠.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시스템은 여전히 효과적입니다. 물론 시장 환경은 변했고 일부 조정이 필요하지만 기본 원칙인 트렌드 팔로잉, 추세 추종, 철저한 위험 관리, 감정 배제, 이 세 가지는 여전히 강력한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커티스페이스의 터틀의 방식에서 배운 이 강력한 전략을 어떻게 트레이딩 뷰와 노스트라를 통해 쉽게 구현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레이딩 뷰에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이 파인 에디터라는 거죠. 전략을 코딩하는 어떤 툴인데 이게 공부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노스트라는 코딩 지식 없이 이 트레이딩 뷰에 파인 스크립트를 사용하지 않고 클릭 몇 번으로 복잡한 트레이딩 전략을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트레이딩 뷰 기반의 도구예요. 바로 이 도구를 통해 터틀 트레이딩 전략을 구현해서 검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표에 돈치한 채널을 두 개 불러왔습니다. DC20이 있고 DC55가 있는데요. 돈치한 채널은 터틀 트레이딩에서 사용하는 단순히 몇 개 봉의 고가와 저가를 연결한 채널이에요. 이 채널은 지표 검색에서 돈치안이라고 치시면 테크니컬스의 기본 돈치안 채널이 있거든요. 그냥 이걸 불러온 겁니다. 우리는 시스템 2를 이용해서 55일 고가와 20일 반대 돌파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돈치안 채널을 두 개를 불러왔습니다. 55일 돈치안과 20일 돈치안입니다. 이제 노스트라를 사용해가지고 터틀 트레이딩 시스템을 구현을 해볼게요. 전략은 롱 또는 숏, 아니면은 롱숏을 같이 설정할 수 있는데요. 롱과 숏을 따로 살펴보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크립토 시장 자체는 과거에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살아남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대형 코인들은 특히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에다가 롱 전략을 걸게 되면은 대부분 성과가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초반에 사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랑 비교하면은 그 바이앤홀드에 비해서 좋은 성과를 나타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스템을 하는 이유는 과거에 이렇게 오른 종목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고 믿고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시장 상황에서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시스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숏도 같이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고 있는 이더리움, 특히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숏 전략으로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을 숏 포지션만 잡아서,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만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내긴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숏에 한해서는 꼭 수익을 본다기보다는 혹시 모를 대세 하락장을 대비해서 걸어 놓는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백테스트 결과가 아주 훌륭하지 않더라도 방어만 하는 정도만 돼도 사용하실 만한 가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숏부터 살펴보기로 하고요. 진입 타점은 저희가 밴드를 이용할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끄고요. 지금은 돈치안 채널을 설정을 해놨지만 돈치안 채널뿐만 아니라 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볼린저 밴드, 엔벨롭, 뭐 켈트너 채널 뭐 상관없이 밴드 형태를 띄고 있기만 하면은 전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종료 타점 역시 밴드를 사용을 할 겁니다. 필터들은 사용을 안 할 거고요. 밴드 설정 타점은 돌파를 사용할 거고 매매 방법은 추세를 이용하고 저희는 상단 하단은 55일 고가와 55일 저가를 사용하겠습니다. 일단 숏을 보기 위해서 숏은 20일 고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진입을 할 거기 때문에 중단은 20일 고가로 쓰겠습니다. 자금관리 시스템은 오리지널 터틀에서 얘기했듯이 리스크 비율 자체를 2%로 잡고 가겠습니다. 요거는 결과를 보고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릴 텐데 2%로 하면은 아마 굉장히 수익이 만족할 만큼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리지널 터틀에서는 한 종목만 거래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2%만 사용한 것 같습니다.
총 진입은 당연히 오리지널 터틀처럼 한 번 진입하고 한 번 입절하는 방법을 쓸 거고요. 목표 입절은 사용을 안 할 거기 때문에 500% 이렇게 비현실적인 숫자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뭐 이 외에도 필요하다면은 ATR을 기반으로 한 목표가를 설정하는 등의 이런 기능을 쓸 수도 있고 퍼센트 기준으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오리지널 터틀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손절 역시 이제 밴드를 이용해 가지고 손절을 진행을 할 거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리지널 터틀 기준으로는 1이기 때문에 나의 기준으로 먼저 보면은 백테스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숏포지션 치고는 아주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거래 횟수가 보시다시피 22회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퍼틀 시스템을 처음 개발하던 당시 1980년대는 거래 비용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이 힘들었기 때문에 일봉을 기준으로 했던 거고 지금은 거래 비용도 작고 저희는 초 단위로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6시간, 4시간, 3시간 이런 식으로 줄여서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자본 감소가 굉장히 작죠. 수익률도 사실 크게 만족할 정도는 아니에요. 141% 수익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거든요. 이제 최대 자본 감소가 너무 작으면은 당연히 총손익도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대 자본 감소, MDD라고도 하죠. MDD를 좀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13%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3배 정도까지는 늘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 MDD는 정답은 없어요. 3배, 리스크 사이즈 6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손익이 959%로 굉장히 많이 느는 대신에 최대 자본 감소 MDD 역시 35%로 좀 늘어났죠. 이 자산의 3분의 1 정도가 전체 기간에서 최대로 감소한 적이 있다라는 건데 누군가는 이 35%를 크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누군가는 작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35% 정도의 MDD는 감당할 만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적금을 드는 게 아니고 어떤 트레이딩 행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자산들도 MDD가 35% 이하인 자산은 잘 없거든요.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계속 가격이 올랐던 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 주식조차도 MDD가 다 35%는 넘습니다. 예. 그래서 35% 정도는 감소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리지널 터틀에서 리스크 사이즈 2로 했을 때, S&P에도 투자를 하고, 그리고 오일에도 투자를 하고, 두유에도 투자를 하고, 여러 종목에 투자를 했었고, 저희는 이제 한 종목 기준으로만 보는 거였기 때문에, 한 3배 정도를 써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롱을 한번 볼까요? 매매 방향을 롱으로 바꿔주고요. 나머지 세팅을 건드릴 건 없고, 익절 기준이 되는 부분이 이 중단 부분인데요. 상단 돌파 시에 진입을 할 거고 중단 부분을 20일 로어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사이즈 6으로 한번 그대로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죠. 3700%의 최대 자본 감소 24.82%. 네, 이렇게 손익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불구하고 MDD는 줄어들었고요. 숏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예요. 근데 이제 이 롱과 숏을 전략을 같이 돌렸을 때 요 MDD 부분을 더해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더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평균을 둬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진입 방향 자체가 반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략의 상관성이 0 이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략의 상관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요 MDD를 더하는 형태로 생각해가지고 베팅을 줄이시면 되고요. 상관성이 0이라면은 단순히 평균을 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시간 타임프레임을 보더라도 4시간, 6시간, 일봉, 네, 전반적으로 다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죠.
예. 그리고 이 전략을 최근 상황의 기준으로 한번 보면은, 예, 며칠 전부터 굉장한 원웨이 상승이 일어났죠. 보시면은 1차 진입이 이 상황입니다. 예, 55 돌파를 해가지고 진입을 했고요. 지금까지 아직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듯이 이런 추세 추종 전략 같은 경우에는 한번 큰 추세가 발생했을 때 끝까지 홀딩을 하는데 큰 의미가 있거든요. 과거에 터틀들이 똑같은 거를 전수를 받았으면서도 다 결과가 달랐던 이유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이때 진입을 했더라도 사람이 손으로 하면은 야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진짜 갖고 있기가 쉬울까요? 못 갖고 있죠. 예, 어느 정도만 올라도 와 이거 이제 떨어질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손으로 익절을 하게 되고 예, 그러다 보면은 뭐 손실은 짧게 이익은 길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 반대로 자꾸 행동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 인간의 본성하고 반대로 행동하는 게 이 추세 시스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수익률로만 보면은 한 번 진입으로 지금 현재 무려 34%의 수익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이 전략을 자동매매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자동매매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게요. 오늘 우리는 터틀의 방식에서 배운 전설적인 트레이딩 시스템과 그것을 노스트라를 통해 어떻게 쉽게 구현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터틀 트레이딩 시스템은 굉장히 단순하죠. 널리 알려진 돈치안 채널이라는 아주 단순한 지표를 이용을 해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핵심이 기술적 지표, 진입청산 룰에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한 위험 관리와 감정을 배제한 시스템적 접근법에 핵심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티스 페이스가 책에서 강조했듯이 성공적인 트레이더는 방법을 알기 전에 마음가짐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시스템 트레이딩을 이용해서 전설적인 터틀 트레이더들처럼 시스템적이고 감정을 배제한 트레이딩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네, 공부하시면서 모르시는 부분이나 문의사항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트레이딩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길 바랍니다.